예, 이어서 하겠습니다. 행정처분에 대한 거는 행정처분은 암기하실 게 대, 정기, 변경, 완선, 명령, 10, 15, 30에 369, 3, 6인데 여기서 주의하실 거 여기까지 6이라는 거 6, 9. 그래서 대는 대리자 미지정, 정은 정기검사, 기는 정기검사, 정기점검, 변경하지 아니하고 완공검사 받지 아니하고 선임하지 아니하고. 그래서 그거는 15일, 60일, 3차는 다 허가 취소예요. 그 다음에 저장 취급의 명령 위반, 수리 개조 등의 명령 위반. 요거는 30일, 30일인데 여기서 요게 조금 좀 잘 안 되죠. 저장 취급은 60일이었고 수리 개조는 90일이었고 3차는 다 허가 취소. 그래서 15번 보시면 위치 구조 설비를 변경할 때 행정처분 기준을 쓰시오. 변경이잖아요. 대 정기 변경 완선 명령이었죠. 그래서 대정기 끊고 변경 완선 끊고 10, 15, 30에 3, 6, 9. 요거는 변경이니까 변경 15일, 60일, 3차는 허가 취소. 경고 또는 사용정지 15일, 60일 허가 취소. 위험물 안전관리자를 선임하지 아니었다. 병 완선 선임하지 아니하면 15일, 60일 사용정지 15일, 60일 허가 취소. 거기 경고 들어가는 거는 변경 허가만 경고가 들어가요. 나머지는 다 사용정지로 바로 가고요. 그 다음에 위험물 안전관리자 중복 선임이 가능한 것. 필기시험에 나왔던 문제인데 사실 암기할 게 많아서 여기까지 암기하라고 말씀드리기는 좀 뭐한데 기본을 하시고 더 보시려면 보세요. 왜냐면 새로운 문제 신출 문제가 나오면 10점 몇 점짜리 문제 나오잖아요. 10점 몇 점의 문제는 분명히 신출 문제예요. 신출 문제는 서브 문제로 몇 개를 넣으니까 나오기가 시험 문제 내기가 좋아요. 그래서 기본 문제를 하시고 시간적 여유가 되시면 보시고 아니면 그냥 제끼시되 이거 전체를 암기하시기가 힘드시니까 여기 앞에 개수라도 10개, 30개, 10개, 30개, 30개만 5개 탱크고 나머지 제1 외내 외탱에서 내는 10개, 10개, 그 다음에 외탱은 30개. 그 다음에 제1 외내 외탱 아미송 모드가 없는 거는 그냥 개수가 없어요. 이거요. 내, 외탱, 반, 이송, 아미송 모드였단 말이에요. 이게 되게 암기하실 이유가 있는 게 제1이 빠졌네. 제1이 빠졌네. 그래서 10, 100, 5, 2. 보세요. 얘가 있는 게 이게 예방 규정이에요. 예방 규정에 있는 얘네들은 왜 예방 규정을 했겠어요? 예방 규정을. 위험하니까 너네들 그냥 쓰면 안 돼. 반드시 어떻게 했다 운영 지침 가지고 와잖아요. 운영 지침을 가지고 간다는 얘기는 얘네들이 위험하다는 얘기예요. 위험하다는 얘기는 여기 뭐가 들어간다는 얘네들은 안전거리 보유공지가 들어간다는 얘기예요. 위험하니까. 안전거리 보유공지 적용받는 거는 이렇게 쓰시면 돼. 그죠? 그 다음에 중국 선임은 여기에는 개수가 없다고. 용량 탱크가 없어요. 지하 탱크, 간이 탱크 여기 없어요. 이거는 개수에 관계없고. 그 다음에 제조소 일반 요거
일단 넘어가세요. 넘어가시고 왜 옥외 있죠. 옥외 10배, 옥내 있죠. 10배. 옥외 탱크 30개. 안반 탱크 10개. 이송 탱크는 개수가 없어요. 만약에 개수에 대해서 써라 그러면 요 정도만 기억을 하시되, 앞쪽에서 법 내용을 보면 안전관리자 중복 선임이 가능할 수 있는 것에서 나와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보일러 번호 2와 비슷한 것으로서 위험물을 소비하는 장치에 이루어진 기본 여기 일반 취급소 몇 개? 7개. 7개 이하의 일반 취급소. 다음에 위험물을 차량에 고정된 탱크 또는 운반용기에 옮겨 담기 위한 5개. 여기는 단순하게 운반용기에 옮겨 담는, 여기는 어디 갔냐? 일반 취급소. 일반 취급소는 7개, 위험물을 옮겨 담는 건 5개 미만으로서 300m 이내 인 경우에는 위험물 안전관리자가 요거를 동시에 볼 수 있다. 그 다음에 또 동일 구에 100m 이내 장소로서 아래에 해당하는 것. 그 다음 밑에 거는 5개 이하의 제조 등의 동일인이 설치한 경우 해서 100m, 3000배 이렇게 나와 있는데, 다른 건 몰라도 요거 2가지는 암기를 하시고, 거리 모르겠다 그러면 그냥 100m를 그냥 가세요. 이거는 그대로 쓰라고 나오는 게 아니고 가로치기 나올 겁니다. 나오면 가로치기. 기능장 실기시험에는 아직 안 나왔는데 관리사 필기시험에 자주 나오는 문제예요. 관리사 필기시험에 자주 나와요. 그래서 일반 취급소 7개, 옮겨 담는 거 5개, 동일군에 300m로서 옮겨 담는 거, 나머지 건 100m로 그냥 가시고, 그 다음에 저장소로서는 이렇게 개수에 따라 나눠진다. 위험물 덮개는 반드시 암기하시고, 적지 않은 위험물의 성질에 따라서 일광의 직사, 빗물의 침투를 방지하기 위해 유효하게 피복하는 등의 덮개를 설치해야 된다. 그래서 차광성 덮개와 방수성 덮개가 있고요. 차광성에는 햇빛 받으면 안 되는 거, 이류가 없다는 거. 그래서 인류 위험물에 다, 육류 위험물에 다. 뭐예요? 열 받으면 뭐 나와요? 가연물 접촉주의. 열 받으면 산소 나오는 거. 그 다음에 삼류 위험물에 자연발화성, 급유성 아니에요? 자연발화성. 그 다음에 사류, 오류. 사류에서는 인하점이 0도 이하인 특수인하물. 그 다음에 방수성은 여기요. 1, 2, 3. 이거 3번 별도예요. 1, 2, 3. 인류 위험물 중 물과 반응하여 산소 나오는 알칼리 금속의 과산화물, 2류 위험물의 철마금이, 3류 위험물의 금수성 물질. 요거 방수성 보시면서 헷갈릴 거 있어요. 어떤 거요? 제조소 등의 물기 엄금 표지는 1, 3류만 있다. 2류는 없다요. 그거랑 혼동 갖지 마세요. 그 다음에 3번은 오류 위험물 중 55도 이하의 온도에서 분해될 우려가 있는 것은 보냉 컨테이너에 수납하라. 보냉 컨테이너. 17번 위험물 중 차광성 덮개와 방수성 덮개를 동시에 해야 하는 것은, 차광성과 방수성을 동시에 해야 되는 것은 인류와 차광성과 방수성이 동시에 해당하는 것은 인류 위험물 중 알칼리 금속의 과산화물류는 차광성에도 해당하고요, 방수성에도 해당하더라. 자, 적지 않은 위험물의 성질에 따라 일광의 직사, 빗물의 침투를 방지하기 위하여 유효하게 피복하는 등의 조치를 하여야 된다. 자, 차광성 피복으로 가려야 하는 것 5가지, 방수성 피복으로 덮어야 하는 것 3가지. 제5류 위험물 중 온도가 55도 이하의 온도에서 분해될 우려가 있는 것은 보냉 컨테이너로 적당 온도를 관리해야 하는가? 답은 여기는 55도. 차광성은 2류만 빠지고 1, 3, 4, 5, 6, 1류 위험물, 2류 없고, 3류는 자연발화성, 4류는 인화성, 5류, 6류. 방수성은 1, 2, 3에 1류는 알칼리 금속 과산화물, 2류는 철마금이, 3류는 금수성. 반드시 이건 암기하세요. 표시사항. 위험물은 그 운반용기 외부에 다음 항목에 정하는 위험물의 품명, 수량 등을 표시를 하여야 한다. 이때 위험물의 품명과 위험 등급, 화학명 및 수용성. 자, 제4류 위험물의 수용성일 땐 수용성이라고 표시를 해줘라.
이거 중요합니다. 그다음에 시험 문제 만약에 운반 용기에 표시할 사항을 써라. 그러면 수용성일 땐 반드시 수용성을 쓰래요. 위험물 안전관리법에도 그렇게 돼 있어요. 제조소 등의 표시 사항이 보시면 저장 취급하는 위험물의 유별 분명, 최대 또는 최대 취급 수량, 지정 수량의 배수나 안전관리자의 성명, 직명. 바탕화면은 백색, 문자는 흑색으로서 표시를 해라. 그 다음에 위험물의 수량을 표시해라. 요건 지금 운반 용기에 대한 거고요. 요거는 제조소 등에 대한 거예요. 제조소 등에는 수용성이란 말이 없어요. 운반 용기에는 표시할 때 뭐라고요? 수용성 표시하라고 되어 있다고요. 법에 차이가 난다고. 그래서 같이 붙여놓은 거예요. 그 다음에 수납하는 위험물에 따라 다음 규정에 따라 주의하라. 그래서 한 변의 길이가 0.3, 다른 한 변의 0.6의 직사각형으로 표시를 해라. 바탕색은 흑색의, 백색의 글자는 흑색으로. 그래서 운반 용기와 제조소 등의 게시판. 여기 표자인데 시자로 됐네. 표인데 포로 되어 있네요. 그래서 주의하실 거 물기연금만 먼저 할게요. 물기연금 제조소에는 1, 3류만 물기연금이 있다 그랬어요. 없어요. 2류는. 이거 주의하시라 그랬어. 그 다음에 운반 용기에는 물기연금 있고요. 여기 물기연금 있고요. 철마금이 있고, 그 다음에 금수성 물질이 물기연금 있어요. 여기에는 없다. 그 다음에 제조소 등의 표시에는 가연물 접촉주의 육류에 없어요. 그래서 제조소 등에는 물기연금과 화기주의, 화기연금만 있다. 그 다음에 운반 용기에서 주의하실 거는 3류 위험물에는 여기 자연발화성 물질은 공기 접촉 원금이 있고 5류에는 충격주의가 있어요. 1류에는 화기, 충격, 가연물 접촉주의가 있고요. 다음 이동 탱크 저장소의 전면 또는 후면에는 위험물이라고 표지를 하되 흑색 바탕에 황색 반사 도료로 쓰라고 되어 있고, 주유소에는 주유 중 엔진 정지를 표시하는데 황색 바탕에 흑색 문자로 표시하게 되어 있어요. 주유소 가서 기름 넣으실 때 주유소 기둥에 있죠. 캐노피니까 주유소 기둥에 주유 중 엔진 정지라고. 그래서 그것 때문에 주유소 기둥에 주유 중 엔진 정지라고 있다고. 이것 때문에 한 변의 길이가 0.3, 다른 한 변의 길이가 0.6이라는 게 나온 거예요. 얘 때문에. 나머지는 전부 다 이렇게 돼 있죠. 가로형이죠. 얘만 세로형이에요. 왜? 캐노피에다가 붙으려니까. 그래서 법적으로 용어를 가로 세로라고 안 따지고 한 변의 길이가 0.6, 다른 한 변의 길이가 0.3. 바뀌어도 됩니다. 그거는. 그 다음에 표시의 예외사항은 이거는 넘어가셔도 될 것 같아요. 필기시험에는 나오는 부분인데 아직 실기는 안 나왔어요. 그렇다고 지금 뭐 시험 기간이 좀 길면은 예상이 돼서 쓰겠는데, 표시의 예외 규정. 표시를 안 해도 된다라는 얘기죠. 넘어갈게요. 그거는. 자, 가로 안을 채우시오. 자, 제1류 위험물에 반드시 문제 보실 때 운반할 때래요. 그럼 운반용기죠. 제1류 위험물에 알칼리 금속의 가산화물은 뭘 써야 된다? 화기, 충격주의, 가연물 접촉주의와 물기염금 써야죠. 요거에다가 물기염금. 그 다음에 1류 위험물의 철마, 금이는 물기염금이에요. 운반용기라 했으니까. 그 다음에 인고애들은 제주도로 실현 간다. 인고를 제외한 거는 주의다. 인화성 고체는 화기엄금이다. 3류 위험물은 자연발화성 물질은 자연발화성 물질은 화기엄금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공기 접촉 엄금이다. 왜? 운반할 때 뭐가 가장 대표적인 게 알키랄륨이냐, 알킬리듐은 불활성 기체를 봉입하니까. 그러니까 이제 지금 이제 공부하셨으니까 생각해 보세요. 아, 불활성 기체를 봉입하려니 불활성 기체를 취급할 땐 20, 취급할 땐 200kPa. 아, 그 안에
수분이 있으면 안 되니까 퍼질해야겠다. 퍼질하니까 사이폰 퍼질 시험에 나왔었죠. 물을 채워가지고 빼면서 넣는다. 그 다음에 얘네들이 운반할 때는 위험하니 소분하라. 얼마로? 1900리터로 해라. 철판 두께는 얼마로 해라? 10mm로 해라. 이때 압력은 얼마로 해라? 1메가파스칼로 해라. 이제 쭉 연결이 되실 거예요. 공기접촉 엄금이 그것 때문에 들어가더라. 오류위험물은 화기 엄금, 육류위험물은 가연물 접촉 주의. 아, 화기주의, 충격주의 빠졌다. 예. 충격주의. 자, 쓰시면서 하시고, 요것도 필수 문제예요. 필수 문제. 3번 더 나왔어요. 위험물 운반용기 외부 표시사항 중 수납하는 위험물의 주의사항. 운반용기래요. 자, 과염소산 염료는 제1류 위험물 중 알카리 금속의 가산화물 염료, 화기주의, 충격주의, 가연물, 접촉주의. 칼륨은 제3류 위험물로서 자연발화성 물질, 금수성 물질이므로 뭐라고 해야 돼요? 물기, 엄금, 그 다음에 공기접촉, 엄금. 칼륨? 공기접촉 엄금이? 잠깐만요. 금수성으로 해야 돼. 그래도 그냥 물기 엄금만 갑시다. 36기부터 시험 나온 거 다른 사람들이 다 물기 엄금으로만 표시했으니까. 이나석계는 제3류 위험물로 금수성 물질, 금수성 물질이니까 물기 엄금. 셀룰로이드는 제5류 위험물이니까 충격주의, 그 다음에 화기 엄금. 과염소산은 제1류 위험물, 제6류 위험물이니까 가연물 접촉주의. 철분, 금속분은 제2류 위험물의 철마, 금융으로 물기 엄금. 그 다음에 화기 엄금이에요. 화기주기예요. 화기 엄금은 인화성 고체, 만, 화기주의. 과산화 칼륨은 1류 위험물 중 알카리 금속의 가산화물이므로 가연물 접촉주의, 화기 충격주의, 물기 엄금. 황리는 제3류 위험물의 자연발화성 물질이므로 공기접촉 엄금, 화기 엄금. 황아리는 제 2류 위험물, 화기주의, 화기주의. 어렵네. 네. 충격주의, 5, 6까지 했지. 자, 제4류 위험물인 가솔린은 다음에 내장 용기를 수납하여 운반할 때 제장 용기의 최대 용량은 얼마로 하여야 되는가? 플라스틱은 고, 오, 액판, 오오, 금삼, 유, 풀, 10, 들, 2, 5, 250리터예요. 그래서 금속 30리터, 유리 플라스틱 10리터, 드럼은 250리터. 플라스틱은, 유리 플라스틱은 10, 그 다음에 금속은 30. 이거만 있는 게 아니고요. 법조항이 되게 복잡해서 편화를 통째로 외우셔야 돼. 근데 그걸 어차피 못 외워요. 예, 어차피 못 외우니까 요것만 암기하시고 시험에 나오면 그냥 쓰시고, 이거 이외 건 나오면 그냥 틀리시고 다른 건 맞히시라고. 제3류 위험물 운반용기 외부 표시사항 3가지. 3류 위험물에 뭐 있었어요? 운반용기 표시사항 화기, 엄금, 물기, 엄금, 그 다음에 공기접촉, 엄금. 위반 표시사항이요? 외부 표시사항 3가지를 쓰려네. 운반용기 외부에. 그럼 3류 위험물의 품명, 지정수량의 배수 또는 저장수량? 지정수량의 배수, 저장수량의 최대 저장수량, 위험물의 수량, 품명, 그 다음에 화학명, 그 다음에 화기엄금, 공기접촉엄금, 물기엄금. 나누셔도 되고요, 안 나누셔도 되고요. 운송 책임자. 위험물을 운송을 할 때는 누구의 관리 감독을 받아야 되느냐? 운송 책임자의 관리 감독을 받아야 된다. 어떤 것이 알킬알루미늄, 알킬리튬 또는 알킬알루미늄과 알킬리튬을 함유하는 위험물이다. 이러한 운송 책임자는 누가 해야 되냐? 당해 위험물을 취급하는 것에 대한 국가기술 자격을 취득하고 1년간 종사한 사람 또는 안전교육을 받고 2년간 종사한 사람. 이러한 운송 책임자의 감독 또는 지원의 방법과 위험물 운송 시 준수사항에 대해서는 아래의 것을 따라라. 자, 위험물 운송자는 이거 이해하실 거는 어떻게 이해하셔야 되냐? 자, 먼 거리를 가요. 원거리.
짧은 거리가 아니고 먼 거리를 갈 때는 운전자 혼자 운전하면 주의가 산만해져서 졸음운전할 수 있어요. 그러면 원거리 기준을 어떻게 잡냐? 국도는 200, 여기요. 고속국도는 340 잡는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200, 일반 도로는 200, 국도는 200km 이상, 고속도로는 340km 이상의 장거리에 걸쳐서 운전할 때는 한 명이 운전하지 말고 뭘 해라? 두 명이 운전자로 해라. 두 명이 교대에 가면서 해라. 근데 한 명이 할 수 있는 거예요. 암기해야겠죠. 한 명이 할 수 있어. 무슨 얘기냐? 운송을 하는데 이걸 잘 생각하셔야 돼. 위험물을 운송하셔야 되는데 위험물이 10톤 이상의 큰 트레일러야. 이거 누가 할 수 있어요? 대형 운전면허증 있는 사람이 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위험물 안전관리자가 대형 운전면허증까지 따야 된다는 규정이 없어요. 그렇잖아요. 그리고 그런 탱크로리는 오히려 전문가인 탱크로리를, 그러니까 대형 트레일러를 운전하는 사람이 더 나을 거란 말이야. 그럼 그런 사람이 운전할 때는 이런 거는 장거리를 운전하면 혼자 하면 위험하니 둘이 하라는 얘기야. 근데 둘이 하는데 운전을 잘해. 이 사람이 잘하는데 옆에서 누가 관리 감독을 하겠다는 얘기예요. 어떻게 운송 책임자가 옆에서 동승해서 당신 피곤하니까 쉬었다 가시오. 당신 지금 상태를 보니까 안 좋아. 뭐야? 동승하겠다는 얘기예요. 한 사람이 운전할 수 있다. 그 다음에 운송하는 위험물이 제2류, 3류, 요거 암기하셔야 돼. 2류, 3류, 이게 잘 암기가 안 돼. 3류 위험물 중 칼륨, 알루미늄, 탄화물만을 함유하는 것에 한다. 그 다음에 4류, 특수인화물을 제외한 4류. 이거 정말 암기 잘 안 돼요. 2, 3, 4류인데 3류는 칼슘, 알루미늄, 탄화물과 이것만을 함유하는 것을 한 거는 반드시 둘이 해야 된다는 얘기고, 4류 위험물도 반드시 뭘 한다는 얘기예요? 둘이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그러지 않으니까. 운송 책임자가 있던가 이러한 것들은 혼자 해도 된다라는 얘기죠. 그 다음에 혼자 운전하는 경우에는 2시간마다 20분 이상 휴식하는 경우, 다음에 하나에 해당하는 거니까 요거 좀 암기해 주시고, 기준은 장거리 기준으로 고속도가 340, 일반 도로는 200km이네. 자, 그 다음에 위험물 운송자 위에 거, 운송자는 운송 개시 전에 반드시 확인할 게 있어요. 이거 기출문제예요. 배출 밸브가 열렸는지 닫혀 있는지, 폐쇄 장치가 있는지, 맨홀은 제대로 닫혀 있는지, 주입구의 뚜껑은 정상적으로 되어 있는지, 소화기는 비치하고 있는지 등을 점검을 하고 실시하라. 이거 하나하나가 다 가로치기 나올 수 있어요. 요거 가로치기. 이거는 뭐 위에 거 1번은 몇 번 나왔던 문제고. 그래서 문제를 한번 보시죠. 운송 책임자의 지원, 감독을 받아 운송하는 위험물 두 가지와 운송 책임자의 자격을 써라. 자, 알킬 알루미늄, 알킬리듐 또는 이를 함유하는 위험물은 운송 책임자의 감독 지원을 받아야 된다. 운송 책임자는 국가기술 자격증 1년, 교육받고 2년. 넘어가시죠. 운송 책임자의 지원을 받아 운송할 때 다음 물음에 답하시로. 운송 개시 중 운송 책임자가 점검할 사항, 이거 안 외워지죠? 배출 밸브의 밸브, 폐쇄 장치, 소화기, 맨홀, 주입구 뚜껑. 장거리 전송이랑 고속국도가 340, 일반 국도는 200. 1인이 운송할 수 있는 조건 3가지. 운송 책임자가 동승하거나 2류, 제2류, 제3류. 3류는 칼슘, 알킬륨, 탄화물 이것만을 함유한 것은 제외. 함유한 것에 하나인다. 제외가 아니고 하나인다. 그 다음에 제4류 위험물은 특수인화물은 제외. 그 다음에 2시간마다 20분 이상 휴식하는 경우. 다 그냥 그대로 시험 문제 내요. 이렇게 냈으면 제가 보기에 이런 거는 10점짜리 문제를 해서 가로치기하고 1점, 100점 나오기 참 좋아요. 숙제위원이 시험 문제 내기가 진짜 좋아. 이동 탱크 하나 넣어놓고요. 이런 거 넣어놓으면 좋아요. 점수도 5점이잖아. 딱 맞히기 좋잖아요. 예방규정, 정기검사, 정기점검.
소방 공부를 하신 분들은 좀 이해하실 거예요. 예방 규정은 소방 계획서예요. 그러면 정기 점검은 자체 점검이에요. 정기 검사는 특별조사예요. 이해를 그렇게 하세요. 똑같은 건 아닌데. 개념은 비슷해요. 예방규정은 뭐예요? 예방규정은 미리 위험물 안전관리자가 위험물 안전관리를 어떻게 할 건지를 서류를 작성해서 관할 소방서에 제출하면 소방서에서 승인을 내주는 거고, 소방계획서는 내가 소방안전계획을 어떻게 짤 건지를 미리 작성해서 기록 보관하고 있는 거고, 정기점검은 소방은 1년마다 1년에 연 1회 이상 종합이나 작동 점검을 누가 하는 거예요? 관계인이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정기 점검은 관계인이 하는 거예요. 누가? 위험물 안전관리자가 하는 거예요. 정기 검사는 소방서에서 나와서 정기적으로 검사하는 거예요. 그래서 정기 검사는 누가 한다? 위험물 안전관리법에 의해서 위험물 안전관리 탱크 시험차라든가 소방산업기술원에서 정기적으로 하는 겁니다. 관계인이 예방 규정을 정하여야 하는 제조서 등이라고 해서, 자, 정기점검 대상은 예방 규정에 해당하는 제조서 등 뭐가 있었죠? 제조서, 일반 취급소, 제1 왜 5개 탱크, 네, 옥내 탱크, 응? 탱크가 빠져야죠. 왜네? 5개, 옥내, 그 다음에 5개 탱크, 그 다음에 안반 탱크, 이송 취급소가 해당이 됐죠. 그래서 10배, 100배, 150배, 200배, 여기는 모두 해당이 되더라 하는 예방규정 적용 대상과 지하 이동 탱크. 그 다음에 지하의 매설주라고 합니다. 제주 1. 지하의 매설한 제조소, 주유 취급소, 일반 취급소. 는 정기점검 대상이 돼요. 일단 5번은 빼고. 이러한 정기점검 대상이 되면 누가? 관계인이 연 1회 이상 실시를 한 후 서류는 몇 년 보관한다고요? 소방은 2년 보관, 위험물은 3년 보관. 그 다음에 지정수량 10배 이상의 일반 취급소로서 아래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한다. 그러니까 가능하시면 시험 문제에 지정수량 10배 이상의 일반 취급소는 쓰지 마시라고. 제외하는 거를 써줘야지 다 맞는 답이라고요. 가능하시면 시험 문제에 주관식으로 예방규정 적용 대상 3가지를 써라. 그러면 5개 옥내, 5개 탱크, 뭐 안반 탱크 정도 쓰시고, 5가지를 써라. 그러면 5개 옥내, 5개 탱크, 안반 탱크, 이송 취급소를 쓰시라고. 가능하면 제조소, 일반 취급소는 안 쓰시는 게 좋아. 법을 알면은, 법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10배 이상이지만 요거를 제외한다. 그래서 어떤 거? 보일러 버너 이와 비슷한 것에서 위험물을 소비하거나 단순하게 위험물을 옮겨 담는 거는 제외한다. 그것도 더 단서 조건이 또 있어요. 뭐 제1석유류 알코올류의 취급 수량이 10배 이하일 때만 해당하고요. 나머지 특수인화물일 때는 지정수량 50배 이하로 하는 것으로 한다. 아니죠. 특수인화물을 제외한 거 나머지 50배인데 1석유류 알코올류는 10배라고요. 아유, 법이 되게 헷갈려. 자, 일단 특수인화물은 안 되고 1석유류 알코올류는 10배, 나머지는 50배. 로서 위험물을 단순하게 위험물을 소비하거나 위험물을 옮겨 닿는 거는 10배 이상이지만 안 한다라는 얘기라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정기 점검 시 구조 안전 점검을 해라. 자, 관계인이 정기 점검을 하더라도 이러한 정기 점검 시에 뭘 해라? 구조 안전 점검을 해라. 구조 안전 점검은 언제 하냐? 제조소 등의 설치 허가에 따른 완공검사 필증을 교부받은 날로부터 12년 후에 최초의
완공검사 필증을 받았단 말이에요. 특정 5개 탱크에다가. 그러면 12년 있다가 할 때는 뭘 해라? 구조 검사를 해라. 그렇게 받았어. 뭐를? 정기 점검이 아니라 뭘 받은 거예요? 검사를. 정기 검사를. 이렇게 정기 검사를 받았으면 11년마다 최초예요. 최초에 교부 받은 거예요. 최초 교부 받았어. 완공검사 필증 최초에 12년, 그 다음부터는 11년이라는 뜻입니다. 해석을 하시면. 보관은 25년 보관 똑같고요. 그런데 특혜를 줍니다. 특혜, 어떤 특혜를 줬냐? 안전조치를 했어. 어떻게? 누가? 기술원에 의해서 구조 안전 점검 시에 안전조치를 하고 기술원에서 점검을 받았어. 그러면 특혜를 줘요. 13년으로. 그러면 민간업체에다 주라는 얘기예요? 기술원에다 주라는 얘기야? 기술원에다 주라는 얘기죠. 예, 그래서 12년, 11년, 13년 차이가 납니다. 다만 이제 그냥 13년을 준 게 아니라 조치를 했으니까 13년으로 늘어났다. 이럴 경우는 또 보관은 30년. 그 다음에 정기검사가 예전 100만 리터에서 50만 리터로 바뀝니다. 어떻게? 준 특정. 그래서 5개 탱크 저장소는 두 가지가 있어요. 5개 탱크 저장소는 5개 탱크 저장소는 두 가지가 있다. 5개 탱크 특정이라 있고요. 특정 5개 탱크, 특정 5개 탱크가 있고, 그 다음에 준특정, 준특정 5개 탱크가 있어요. 그래서 특정은 100만 리터 이상, 준특정은 50만 리터 이상. 그러니까 정기점검 대상은 준특정이죠. 5시에 끝나는 거 알고 똑딱 전화 오셨네. 술 약속은 아니시죠? 자, 다음 거 볼게요. 다음 준특정 50만 리터 이상, 100만 리터 미만, 특정은 100만 리터 이상. 정기 검사는 누가 하냐? 소방서장의 직권이나 또는 관계인이 신청하면 누가 하더라? 탱크 안전 성능 시험 검사를 하는 탱크 안전 시험자나 누가 한다고요? 기술원에서. 그래서 특정 5개 탱크 저장소의 설치 허가에 따르면 완공 검사를 필증 받으면 12년, 그 다음부터는 정기 검사를 받은 날로부터 11년. 그래서 제1 외내 외탱 아미송 모두 제1 외내 외탱 아미송 모두로 하시되, 여기 이송자를 넣은 거는 이동 탱크가 있어서 이송을 넣었어요. 그래서 10, 100, 5, 2 모두 에다가 뭘 추가해라고요? 지하 탱크, 이동 탱크 인 것하고 요 예방 규정과 지하에 매설한 제조소, 일반 취급소, 주유 취급소 는 정기 검사 대상이다. 그 다음에 특정 5개 탱크로서 50만 리터 이상이라 그랬죠. 준특정으로 바뀌어야죠. 50만 리터 이상이니까 50만 리터 이상. 이거 법이 바뀐 거예요. 한 3년 정도 됐어요. 저도 바꿔놔야지. 다음 문제. 이거 정리한 거니까 정리한 걸로 보시고. 25번 예방 규정을 정해야 5가지를 쓰시오. 10배 이상 제조소, 10배 이상의 5개, 150배 이상의 옥내, 200배 이상의 5개 탱크, 안반 탱크. 일부러 일반 취급소는 뺐어요, 제가 잡달 때. 네. 지정수량 10배 이상의 위험물을 일반 취급소로서 제4류 위험물을 지정할 때 지정수량이 50배 이하로 취급하는 일반 취급소의 예외 규정
예방 규정 제외 대상을 쓰시오. 그래서 두 가지가 빠졌다. 단순하게 위험물을 소비, 그 다음에 위험물을 용기에 옮겨 담거나 차량에 고정된 탱크에 주입하는 시설의 일반 취급소. 요거는 쓰시면서 한번 다시 보세요. 직접 쓰세요 한번. 나올 확률이 좀 있어서. 자체 소방대를 가져. 자체 소방대 설치 대상은 제4리 위험물을 취급하는 지정수량 3000배 이상의 제조소 일반 취급소. 그리고 지금 일부 교재에 50만 리터에서 준특정에다가 자체 소방대를 대라고 하는데 그거 시행은 내년부터예요. 법은 바뀌었는데 소급 적용이 아니기 때문에 내년부터 시행으로 유예를 좀 줬어요. 그래서 교재에 있는 것만 보세요. 내년 6월부터 시행이에요. 이것도 암기하셔야 돼요. 자체 소방대 설치 제외 대상. 보일러 번호에 위험물을 소비, 이동 탱크의 위험물을 단순하게 주입 또는 옮겨 담거나 광산보안법, 유압장치, 윤활유 순환장치 이와 유사한 장치로서 위험물을 취급하는 일반 취급소. 일반 취급소 설치 제외, 뭘 설치 제외이 되느냐? 자체 소방대를. 그 다음에 자체 소방대 편성은 화학소방차의 2분의 1 이상의 대수와 화학소방차는 그 자동차마다 5인이 돌아. 화학소방자동차의 대수는 3분의 2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넘어가시죠. 그래서 요거를 좀 암기하시고, 요 밑에 5번이 있는데 아직 시행 아니에요. 시행 전이에요. 법은 밖에 있는데 시행은 아직 아닙니다. 요거는 1, 2, 3, 4에다가 곱하기 5를 하시되, 요거 주의하세요. 12만 미만, 12만 곱하기 2배니까 24 미만 곱하기 2 하면 48배 미만, 여기는 48배 이상. 반드시 위험물일 땐 요거 이상인지 이하인지 여기 48 이상으로 암기하셔야 돼. 화학소방자동차 문제가 있는데, 문제는 나와 있었어요. 나와 있는데 참 이거 암기하기 진짜 힘들어요. 시험 문제 안 나온다고 얘기하기도 뭐하고. 그래서 포수용액 방사차, 포소방차죠. 포소방차는 분당 2000리터로 10만 리터, 즉 50분을 쓰라는 얘기고, 분말은 35kg로 1400, 할로겐은 40kg로 1000, 이산화탄소는 40kg로 3000, 제독차는 가성소다 및 규조토를 각각 50kg 이상 비치할 것. 교재에는 제가 암기법까지 넣어놨는데 아유 그거 암기법 암기하는 게 더 어렵더라고요. 이런 거는 그냥 계속 자주 보세요. 여기서 이제 주의하실 거는 뭘 주의하셔야 되냐면, 포수용액은 분당이에요. 분당 2000리터씩 10만 리터고, 분말 할로겐 이산화탄소는 가스계이기 때문에 초당이에요. 그래서 초당 35, 40, 40에 분말은 1400, 할로겐은 1000에 이산화탄소는 3000인데 여기서 필요한 게 있어요. 분말은 분말 탱크가 있어야 되고 가압원이 있어야죠. 가압용 가스 설비. 할로겐은 할로겐 화합물 탱크와 가압 용기가 있어야 돼요. 이산화탄소는 그냥 이산화탄소만 있으면 돼요. 그 다음에 제동차는 가성소다 및 규조토로서 50kg. 포는 포 야객 탱크와 혼합장치가 있어야겠죠. 문제 볼까요? 제조소 일반 취급소에 취급하는 제4류 위험물의 최대 수량이 합의 지정 수량이 24만 배일 때, 24만 배래요. 24, 48만 이하였단 말이에요. 이하. 이상. 제일 마지막 거. 12, 24, 48 이상. 이상이니까 미만. 그럼 여기는 12 이상, 48
24 24 이상 1, 2, 3, 4 24만 배니까 24만이 어디 들어가냐? 여기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이상 이하를 암기를 해주셔야 돼. 이게 참 얄미워요. 위험물은 이상 이하 미만 초과가 진짜 얄미워. 꼭 문제를 내도 딱 턱걸이로 내요.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위험물 이 짧은 법을 가지고 몇 회를 벌써 70회를 시험을 보는데 선별을 하려니까 문제가 그렇게 나오는 거고, 그 다음에 위험물은 기능사, 산업기사, 기능장 시험이 똑같아요. 범위가 똑같기 때문에 문제를 내다 보니까 문제 낼 게 없으니까 계속 같은 쳇바퀴 문제 내니까 이상 이하 미만 초과 가지고 내요. 총 세대에 15명. 다차조망대 설치 제외인 일반 지급서 3가지를 쓰시오. 단순하게 위험물을 옮겨 담거나, 소비하거나, 주입하거나, 광산보험법의 특례를 받는 거거나, 유압장치, 윤활유순환장치 등 이와 유사한 것을 취급하는 일반 취급서. 광산보안법은 특례를 준 거예요. 중요한 건 아닌데 지금은 뭐 없지만 예전에 광산보안법은 특례를 준 것이다. 다음 보시죠. 화학 소방 자동차에 대한 것이다. 다음 가로 안에 젊어 있는 것을 소개해라. 포 소화약액은 분당 2000리터로 얼마? 10만? 포약제, 약액하고 뭐 소화약액 혼합장치 발음이 잘 안 돼요. 분말은 매초 얼마? 분말이 35? 예, 1400. 그 다음에 이산화탄소는 40에 3000. 할로겐이 1000. 예, 일부러 순서대로 얘기 안 했잖아요. 그 다음에 가성소다 규조토 50kg. 자, 취급에 관한 기준. 이게 희한하게 관리사에서는 3번 정도 나왔어요. 근데 관리사는 필기니까 위험물에서는 2번 정도 나왔는데, 예전에 있는 거에서는 제조에 관한 거, 그 다음에 소비에 관한 거, 그 다음에 폐기에 관한 거, 그게 없어졌을 거예요. 위험물 제조에 관한 사항 중 이거는 짜증나더라도 좀 해야 돼. 왜? 말장난이 되게 심해요 이건. 그리고 시험장 가시면 거기에 딱 비어 있으면 생각이 안 나. 증류라는 거는 가열시켜서 액체를 날리는 거예요. 그래서 날릴 때 온도가 들어간다고 생각을 하는데, 뭐 내부 압력의 변동, 내부 압력. 추출이라는 거는 말 그대로 이것도 온도에 따라서 추출할 것 같은데, 이것도 내부 압력이라는 거. 내부 압력에 따라서 비정상적으로 상승하지 아니하도록 할 것. 건조 공장에 있어서는 온도가 국부적으로, 여기도 온도가 국부적으로 상승하지 아니하도록 할 것. 분쇄 공장에서는 위험물의 분말이 현저하게 부유하고 있거나 위험물의 분말이 현저하게 기계 등에 부착하고 있는 상태로서 취급하지 아니할 것 하고요. 소비에 관한 거는 분사 도장 작업은 방화산, 유한, 격벽 등에서 구획된 안전장소에서 해라. 분사 도장 작업이 뭐냐면 자동차 도장하는 것을 분사 작업이라 해요. 그 다음에 당금질 열처리 작업은 위험물이 위험한, 여기는 온도예요. 압력이 아니고 온도에 의해 이르지 아니하도록. 버너는 역화를 방지할 것. 위험물이 넘치지 아니하도록 할 것. 이게 실제 시험에 이렇게 나오니까 어쩔 수 없어요. 제조에 관한 거 4가지를 쓰시오. 기준 4가지를 쓰는 거. 제조에 관한 기준 4가지 쓰니까 다 써야 된다는 얘기죠. 56회 때 56회 외니까 몇 번 나왔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제조에 관한 기준, 증류, 추출, 건조, 분사, 취급에 관한 기준, 분사 도장 작업, 당금질, 번호. 넘어갈게요. 가로 안에 알맞는 말을 쓰시오. 건조 공정이란 위험물이
뭐가 온도가죠. 온도가 국부적으로 상승하지 아니하도록 할 것. 추출이라는 건 추출관의 내부 압력이 정상적으로 중류공장이란 위험물에 취급하는 설비의 내부 압력 변동이 그 다음에 어떤 공정 부유하거나 분쇄겠죠. 안전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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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고 좀 쉽게 목이 아파서 안전거리 하고 싶게요. 저압과 고압이 있죠. 직류는 650, 고류는 700. 그 다음에 특고압은 직류 교류 관계없이 특고압은 7000V.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특고압이라는 거는 7000을 얘기합니다. 그런데 가공선로란 지중이 있을 것이고, 예. 전봇대 위로 날아간 게 있을 거예요. 땅속으로 매설된 건 관계가 없어요. 안전거리하고. 그래서 가공이라고 돼 있어요. 그 중에서도 특고압이라고 그랬어요. 특고압 과건정선이에요. 그러면 7000V를 초과하는 건 특고압이니까 7000V. 주의하세요. 초과가 여기 들어가 있으니까 7000에서 35000V 이하, 35000V 초과다. 그래서 3m, 5m 이상. 여기서는 안전거리예요. 안전거리는 수평거리 개념입니다. 중간에 다른 물질이 들어와도 돼요. 그 다음에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거는 10m, 고압가스, 액화가스, 도시가스는 20m, 학교, 병원은 30m인데 다만 수용인원 300명 이상인 극장, 공연장, 영화상영관, 수용인원 20명 이상인 복지시설, 이러한 아동시설 등등. 그 다음에 유형문화재와 기념물 중 지정문화재 50m. 그래서 주거는 10m, 가스는 20m, 학교, 병원 300명, 20명은 30m 이상이다. 이러한 안전거리가 있으면 이렇게 거리를 이격해야 된다. 옥내저장소 안전거리 제외 대상. 옥내저장소는 뭐로 벌써 했냐면 옥내저장소는 벌써 바닥 면적으로 저장량을 규제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옥내저장소는 또 뭘 규제하고 있어요? 건축물을 제조소에 준하게 설치를 합니다. 그러므로 안전에 대해서 어느 정도를 보관하고 있으니 옥내저장소는 많을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는 안전거리를 제외할 수 있다. 안전거리 적용을 제외한다는 얘기입니다. 다음에 해당하면. 그래서 옥내 안에서 이미 4동육 제외, 20배 미만의 4동육류를 제외하고, 여기는 미만인데 여기는 이하예요. 20배 이하로서 다음의 건축물. 그래서 옥내저장소는 안에 있는 위험물이 바깥으로 나갔어. 위해 물질을 가지면 안 되니까 벽기, 바보지, 내. 벽기, 바보지는 내와 구조, 출입구는 자동 폐쇄식의 갑종 방화문에 창을 설치하지 말아라. 그래서 벽기, 바보지의 갑종의 창이에요. 단 조건은 20배 이하. 그런데 바닥 면적을 제한하고 있어요. 얼마? 150제곱미터 이하로. 150제곱미터 이하로 먼저 제한을 하고 있으니 이때는 더 완화를 해주는 거예요. 몇 배로? 50배로. 그래서 옥내저장소로 나가면 무조건 면적에 대한 규제를 먼저 하더라 라고 보셔야 되고, 히드록실 아민은 적용 특례가 있어요. 안전거리를 더 확보해야 돼요. 얼마? 51.1 곱하기 3승근 루트 n. 그래서 거리 D는 히드록신아민의 지정수량 100kg의 배수를 넣어주고 3승근항고에 51.1을 곱해서 안전거리를 더 띄어라. 33번 옥내저장소의 안전거리를 기준으로 준용할 때 안전거리를 두어야 한다. 안전거리를 두지 않아도 되는 거는 이미 4동육 제외, 20배 이하의 4석유류, 동식물유류, 제6류 위험물,
제 육류 위험물은 20배란 말을 지어야죠. 20배 미만의 이미 사동 제외한 육류에다가 20배, 여기는 미만이지만 20배 이하에 창을 설치하지 말되 자동 폐쇄기 각종 방화물에 벽기 바보지 네. 다만 바닥 면적이 150제곱미터 이하인 경우는 50%까지를 할 수 있다. 34번 히드록시나민을 취급할 때 안전거리를 구하는 공식은 51.1 곱하기 3승분 루트 n. 여기서 D는 안전거리를 얘기하고요. N은 지정수량의 배수로서 히드록시나민의 지정수량의 배수를 얘기한다. 히드록시나민이 200kg을 저장 취급할 때 안전거리는 51.2 곱하기 3승분 루트 n인데 200kg이니까 100으로 나누면 지정수량의 배수는 2다. 2를 넣어주시면 64.38. 36번 제조소 등의 안전거리에 관한 설명을 안전거리에 관하여 설명하시오. 좀 쉬었다 갈게요. 요건 조금 좀 길어서